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요일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녹화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여러분들께 좀 유용한 정보를 보내드리려고 녹화 방송을 하나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 생활하면서 어떤 것에 궁금하고 어떤 것에 좀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매주 좀 생각을 해서 미리미리 녹화 방송을 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에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당신 고소할 거야, 소송할 거야, I'll sue you. 그 얘기를 참 많이 듣죠. 제가 처음에 왔던 미국에 처음에 왔던 1986년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 와서 수라는 단어, 고소라는 단어 이것을 듣는 게 되게 생소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진짜 변호사가 끼고 법정 소송을 가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에 와서 딱 보는데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람들이 길에서 안 싸우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싸운 일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교통사고 나오면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그때 1980년대 때는 그랬었죠. 근데 미국 와서 보니까 싸운 일들이 없어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점잖게 각자의 번호판, 운전면허 정보 그리고 보험회사 요 인슈런스 넘버 이런 것들만 교환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보험회사들끼리 싸우거나 아니면 변호사가 껴서 각자 합의를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굴 붉히고 싸울 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 사람들이 참 젠틀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30여 년이 지나고 지금 와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진짜 앞에서 웃고 뒤에서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소송이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 소송이 그만큼 많은 만큼 또 이에 대해서 돈도 또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또 억울한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스몰 클레임 코트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또 미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과연 잘한 짓인가 못한 짓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많은 이민자들 미국 막 오신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소셜 네트워크에 있는 어떤 카페 같은데 모임 같은데 이런 데 올라오는 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부탁을 해요. 집주인이 아파트 뒷밭을 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얘기 나오고 아니면 누가 제 차에다가 흠집을 냈는데 이걸 경찰을 불러도 안 와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남의 집 개가 우리 아이를 물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사람들은 다 밑에다가 고소하세요. 변호사 선임하세요. 이런 글들이 몇십 개 붙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들 진짜 미국을 모르는구나. 변호사 한번 대동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한번 경험 한번 못 해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변호사를 부를 수 없는데 대개 변호사가 동네 미니멈 페이 받는 사람도 아니고 한 100불 줄 테니까 해봐 이런 건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변호사를 쓰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변호사를 보편적으로 많이 쓸 때가 언젠가요. 교통사고 났을 때는 변호사를 많이 찾아갑니다. 왜? 돈이 안 들어가니까. 돈이 왜 안 들어갈까요? 변호사는 어차피 그것도 직업이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확신이 있을 때만 변호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변호사 사무실 갔는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고 나도 보험이 UM 클레임이라고 하죠. 그 uninsured motorized vehicle라고 해갖고 제가 상대방이 보험이 없었을 때 제 차를 갖다 커버할 수 있는 보험 이게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안 맡아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도 맡아주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상대방을 이겨도 상대방이 나 돈 없다고 배째라고 하면 이건 민사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강제적으로 돈을 뺏어올 수 있는 방법이 거의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일을 의뢰하려는 우리한테 먼저 돈을 달라고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 케이스를 맡아주지 않겠죠. 하지만 보편적으로 다른 일들, 예를 들어서 길에서 다른 사람들과 생기는 분쟁들, 남이 돈을 빌렸다가 안 갚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아파트에서 뒷밭을 안 돌려준다거나 이런 문제들은 변호사가 일을 부탁한다. 그러면 수임료부터 달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상 미국에서 변호사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변호사 비용은 비싸지만 미국은 더더욱 천문학적인 비용이 나옵니다. 의료비, 변호사비 비싸기로 유명하죠. 시간당 기본적으로 300, 500씩은 우습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편지 하나 써줘도 300불, 하나 전화 한번 걸어줘도 300불 매번 할 때마다 계속 돈이 올라가죠. 상대방한테 편지 한번 보내고 상대방한테 공문 한번 보내고 연락 한번 보내고 그다음에 상대방한테 회유 한번 하고 할 때마다 500불, 300불 이렇게 차지가 나오니까 그 돈만도 몇천 불이 훌쩍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변호사를 사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일을 웬만하면 보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예, 보험에는 보험회사 안에 다들 변호사들이 있어요. 근데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끼면 좋은 게 뭐냐면 만약에 이쪽이랑 사고 나는데 서로 애매모호해요. 예, 한쪽이 완전히 잘못했으면 모르겠는데 서로 애매모호하면 이들 보험회사에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애들끼리 합의 봐요. 야, 50대 50으로 하자. 혹은 뭐 70대 30으로 하자. 자기애들끼리 합의를 하고 가해자의 차의 보험료도 올리고 그다음에 이 피해자의 차의 보험료도 같이 올려버립니다. 예,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 봐요? 결국은 이 보험회사들은 손해 볼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보험료를 올리니까 자기애들은 골 아프니까 법원까지 가고 그럴 생각을 안 해요. 다 그렇게 합의를 보죠. 그래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한테 뭐 이렇게 일을 부탁하면 이 사람들은 이기려고 하는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도 좀 책임감 없는 사람들은 누가 이기든 뭔 상관이야 보상금만 받아주면 되지 그러고 와서 나중에 보험료 올라가는 경우가 또 종종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이 변호사 불러다가 소송한다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툭하면 변호사 부르라고 이렇게 뭐 소셜 네트워크에다 올리는 사람들 진짜 경험 한번 못 해본 사람이에요. 저는 미국에서 스몰 클레임 코트도 몇 번 해봤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한 680만 불짜리 송사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680만 불. 도대체 캠피디는 뭘 했길래 680만 불이나 소송이 걸렸나? 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식당을 하시는데 뜨거운 국물이 얼굴에 튀었다는 이유로 이 손님이 보상을 요구했어요. 근데 이 보상이 너무 크니까 사실 둘이 합의를 보면 끝나는데 둘이 합의를 갖다가 못 봤죠. 그래서 변호사를 써서 진짜 몇 년을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가게를 뱅크럽시 해버렸어요. 뱅크럽시 하면 한 푼도 못 돌려받겠죠. 아마 이 변호사도 진짜 뭐 100이면 99.9% 먼저 선임료를 받고 이 사람을 위해서 소송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땐 그렇게 얘기했겠죠. 요걸 이기면 이 변호사 비용까지 상대방한테 다 받아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상대방이 뱅크럽시를 해버리면 한 푼도 못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은 본인 돈 몇만 불 쓰고 그냥 상대방 죽어라고 하고 결국은 비즈니스 하나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냥 비즈니스 하나 문 닫게 하고 끝난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정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둘이 한 10,000불에 해결할 것 같으면 둘이 합의 보셔갖고 10,000불에 해결하는 것만큼 좋을 게 없어요. 변호사 끼면 벌써 한 5만 불, 10만 불 청구하게 됩니다. 왜?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저도 자꾸 얘기 듣다 보면 열받으니까 많이 청구하게 되죠. 그럼 상대방이 10,000불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갖다가 10만 불을 청구하게 되면 결국 상대방이 나 몰라, 나 자빠져. 그리고 뱅크럽시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곳 소송한 사람이 한 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형사범이 아닌 이상 민사로 해갖고 상대방이 파산 신고를 한 이상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이런 법적 싸움 이런 것들은 진짜 미련한 짓입니다. 결국은 누구만 좋은 일을 해주냐? 변호사들만 좋은 일을 해주는 거예요. 예,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소송을 하기 전에 진짜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상대방의 소송을 걸었어도 상대방과 먼저 대화를 나눠보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이 소송 걸었으니까 나도 변호사 사서 같이 소송을 걸어볼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680만 불짜리 소송이 옛날에 비즈니스 했던 것을 팔았는데 그 리스가 다른 사람이 제가 책임을 진다는 이런 내용이 자기애들이 설명도 안 해주고 사인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리스를 몇 년 더 연장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리스를 받고 거기다 또 연장을 시켰어요. 예, 근데 그 연장시킨 금액 뭐 다 해봤자 한 달 렌트비 뭐 2천 몇백 불 해봤자 진짜 그 뭐 밀린 향후 10년 렌트비 다 해봤자 한 달에 2천 얼마니까 1년에 한 3만 불 돈 갖고 10년 렌트비 해봤자 30만 불밖에 안 되는데 어떤 계산법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자에 이자 페널티에 뭐 어쩌고 다 해서 저한테 어느 날 680만 불의 소송이 온 거예요. 그 사람이 비즈니스를 안 하고 그냥 렌트비를 안 내고 도망갔으니까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680만 불짜리 소송을 건 거죠. 뭐 물론 그 사람이 저한테 680만 불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소송 건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이렇게 큰 금액으로 던져놓고 합의를 보는 거죠. 이게 뭐 협상의 기술입니다. 680만 불 해놓고 나중에 6만 8천 불 합의 보면 되게 싸다고 느껴지니까 에이 이것도 다행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돈을 뺏어 먹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상대방 그 랜드로드 유태인이었는데 그 변호사가 유태인을 꼬신 거죠. 야, 이 사람 소송을 걸어라. 그리고 당연히 그쪽에서 선수금 받고 일을 시작했겠죠. 저한테 이 소송장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장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고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걸 들고
LA의 수페리어 코트를 갔었죠. 네, 그래서 이런 소송장을 받았는데 며칠까지 여기에서 답변을 하라고 적혀 있는데 답변을 안 하면 저는 오르메르클이 지는 겁니다. 자동으로 저는 그 소송에 지게 되고 저는 680만 불의 채무의 의무가 있겠죠. 제가 지금 돈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제가 돈이 생기면 언젠가 그 돈을 갖다가 차압시켜 갈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들고 갔더니 그 앞에서 되게 일하는 분이 변호사를 시켜서 이걸 갖다가 도로 답변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적게는 1,200불, 뭐 많게는 한 3,000불. 그 답변만 하는데 그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뭐 한 3,000불 달라고 하는데 이걸 내가 직접 내가 코트에 나가겠다고 답변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하려면 되게 시큰둥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앞에 길 건너에 라이브러리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고 거기 있는 폼대로 해갖고 네가 작성해서 보내. 그러면 할 수 있어. 이거는 진짜 개인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시민들한테 불리하게 만들었어요. 네,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코트에 참여하겠다, 안 참여하겠다 그 얘기만 하는데 몇천 불이 돈이 들어가게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라에서 해주는 변호사는 없냐라고 물었더니 그건 형사범일 때만 너한테 변호사를 나라에서 해주는 거지 이런 민사소송은 나라에서 너한테 변호사를 갖다 프로바이드 안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억울하죠. 예, 그래서 친구 변호사 사무실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교통사고 전문이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한 얘기가 그렇죠. 예. 아, 이게 뭐 원래 다 그래. 뭐 미국도 그냥 변호사들이 변호사들 먹고 살게 해주기 위해서 이거 답변하는 것도 그냥 변호사 아니면 답변하지 못하게 그냥 그렇게 시스템 만들어 놓은 거야.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변호사 하나 소개시켜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쩔 수가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 누가 저한테 100만 불이고 200만 불이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제가 단돈 1, 2천 불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못 해요. 그럼 저는 자동적으로 지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뭐 100만 불의 빚은 평생을 가게 되는 거죠. 참 거지 같죠. 예. 그게 미국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 그런 식으로 누르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소송 거는 거 이런 거를 미국에서 함부로 하실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예. 미국의 변호사비가 워낙 비싸고 송사 한 번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몇만 불씩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 몇만 불 본인이 받아야 될 돈이 1, 2만 불이에요. 그러면 1, 2만 불을 상대방이랑 합의를 하세요. 예. 합의를 하는 동안 좀 겁을 주기 위해서 뭐 변호사의 편지 같은 거 이런 거 몇백 불 주고 보낼 수는 있겠지만 합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근데 뭐 1, 2만 불 받겠다고 변호사 비용 한 4, 5만 불에 코트 비용이 어쩌고저쩌고 갖고 상대방한테 10만 불짜리 소송하면 그냥 상대방은 결국은 포기해 버리고 뱅크럽시 파산 신청을 해버리면 저는 저대로 돈 들어가고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도 그 680만 불짜리 소송을 받았을 때 상대방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처음에 한 뭐 20만 불 달라고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야, 그것도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 딜을 하자는 얘기죠. 근데 그 친구들이 잘못했던 게 뭐냐면 사인을 위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열받아갖고 배심원까지 다 부르고 사인 감정서까지 다 부르고 한 3년을 코트를 끌고 왔어요. 결국은 제가 이겼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코트 가서 나중에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변호사가 3만 불만 달라고 그래요. 내가 3만 불 너한테 줄 돈 코트 가서 너를 이기겠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서 얘기했어요.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저는 그 3만 불을 제 변호사 비용한테 드렸어요. 고지에 안 주고. 그리고 나중에 승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3만 불 손해봤죠. 예, 상대방도 최소 3만 불, 5만 불 얼마 줬는지 모르죠. 예, 상대방도 돈은 돈대로 들고 다 손해를 본 겁니다. 결국은 누가 승자입니까? 예, 상대방 변호사, 제 변호사만 승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소송은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억울한 사연을 듣고 이렇게 도와주는 변호사는 진짜 어딘가는 있겠죠. 예, 뭐 살면서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예, 그런 변호사들은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확실하게 돈이 나오는 교통사고, 그러니까 내가 이기든 지든 상대방 보험이든 제 보험이든 어쨌든 간에 돈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일 아니면 변호사가 이 착수금 안 받고 일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이렇게 했고 지금 미국의 변호사 이렇게 소송이 많은 나라지만 솔직히 변호사 쓰기가 힘들다는 현실을 좀 알려드렸고 그렇다면 억울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라고 얘기하면 미국에는 Small Claim Court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액 재판이라고 하죠. 예, 이 소액 재판은 미국 전역에 다 있고
주마다 또 카운티마다 조금씩 다 룰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하게 어떻게 하는지는 설명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다 룰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만 믿고 또 그대로 따라하셨다가 낭패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소액 재판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경찰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옆에 집 아이가 자전거로 파킹장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제 차를 들이받아서 찌그러뜨렸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배상을 받아야 돼요. 예, 근데 배상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아이 뭐 거기 뭐 500불이면 되잖아. 아 이쪽에서는 어때 견적대 보니까 4,000불 나오는데요. 아 무슨 4,000불이야 못 줘. 이런 식으로 되면 소송을 걸어야 되겠죠. 한국 같은 경우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동네 분쟁이 생기면 동네 경찰을 부르잖아요. 예,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동네 경찰을 부르면 경찰들이 웬만하면 합의를 시켜주죠. 예, 뭐 사건이 안게되고 경찰이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다 들어보고 이 정도 갖고 합의 보시면 그냥 소송 안 들어가고 끝납시다. 예, 이렇게 갖고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합의를 봐주게 하는데 미국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경찰이 중재를 쓰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소셜 네트워크에서 읽었던 글인데 아는 동생이 자기 크레딧 카드를 들고 막 돈을 쓰고 그다음에 자기 아이디를 훔쳐갖고 돈을 인출해가고 그랬는데 LA 경찰서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경찰은 우리네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소송 걸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변호사 불러다 소송 걸면 그 훔친 돈 10,000불 받겠다고 몇만 불을 집어내야 되겠죠. 몇만 불 집어내는데 돈이 있는 애면 훔치겠습니까? 결국은 몇만 불 변호사 비용만 쓰고 한 푼도 못 돌려받겠죠. 그렇다고 뭐 감옥에 처한다고 제가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럴 정도로 미국은 경찰이 관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몰 클레임 코트가 필요하고 또 그래서 보험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집이 있으신 분들은 집 보험하시면 자동차 안에서 뭐 물건 훔쳐간 거 이런 것도 커버가 되죠. 그다음에 집 안에서 물건 훔쳐간 거, 그다음에 아랫집 윗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벽이 뚫렸다든가 뭐 이런 문제 같은 것도 해결이 되죠. 그래서 웬만한 부분에 사람들은 다 보험을 들고 보험으로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건강보험 있고 의료보험이 있으면 남이 와서 저를 뚫겨 패고 갔어요. 근데 상대방을 갖다가 잡았는데 상대방이 제 치료비를 물어줄 수가 없어요. 그럼 깜빵을 보낼 수 있을런지 모르겠죠. 예, 그렇지만 그건 뭐 검찰이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렇지만 그 사람이 저 뚫겨 판 거에 대해서 저는 상대방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받으려면 아주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 상대로 스몰 클레임을 하던가 아니면 그냥 제 보험으로 커버하던가. 그래서 미국에 살면 살수록 웬만한 거에 보험을 많이 드는 게 그냥 미국 사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다시 이제 스몰 클레임 코트로 돌아가서 스몰 클레임 코트 즉 소액 재판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되냐. 자, 미국 내에서 50개 주에서 다 룰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똑같아요. 큰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LA 같은 경우에는 개인은 최대 10,000불까지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회사인 경우에는 최대 5,000불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이상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고 코트를 오픈 못하고요. 그다음에 한 번에 2,500불까지 그러니까 맥시멈 5,000불까지밖에 그 금액을 받지를 못합니다. 자, 이 소액 재판을 하려고 그러면 각 시에 있는 코트에 스몰 클레임 코트라는 그 링크에 가서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가셔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 LA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어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트에 가서 한국어 통역, 예, 통역을 불러달라고 그러면 한국어 통역도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이 소액 재판 금액 10,000불은 그게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매년 바뀝니다. 지금 2021년 10,000불이라는 얘기가 뭐 내후년에도 10,000불, 내후년 뭐 2025년에도 10,000불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니까 이 금액은 그때그때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스몰 클레임 코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방법을 알려드리면 우선 고소를 하고 싶은 사람이 가서 스몰 클레임 코트 파일링을 합니다. 예, 파일링을 쭉 하죠. 그리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몇십 불씩 내겠죠. 50불 내는 것도 있고 35불 내는 것도 있고. 근데 이 금액은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면 이 금액까지 상대방한테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소송을 걸고 그래서 그 소송에 대해서 나는 얼마를 청구한다라고 이 송장을 갖다가 이제 접수를 시키는 거죠. 접수를 시키면 그 다음에는 이 소송장이 상대방한테 날아가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룰, 본인이 직접 가서 이 소송장을 전해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위법입니다. 본인 말고
제3자가 해줘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만 전문으로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비스비를 받고 뭐 50불이고 100불이고 받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쉐리프, 쉐리프 경찰이 있죠. 경찰을 시켜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일 심리적으로 효과 좋은 거는 경찰을 시켜서 보내는 게 심리적으로 거기서부터 확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 경찰이 제복 입고 딱 가서 고소장을 갖다 딱 내밀면 상대방이 아 이거 심각하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비용이 들지만 이렇게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중요한 거는 본인이 직접 가면 안 됩니다. 제일 싸게 먹히는 방법은 본인이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보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꾼인데 지금 어디로 도망가는지 몰라요. 근데 어찌든 간에 승소 판결을 받아놓는 게 좀 중요하다고, 향후라도 돈을 받으려고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상대방을 갖다가 찾는 신문 공고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면 좀 더 쉬워요. 신문 공고를 내셔갖고 몇 월 며칠까지 이 사람을 찾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걸 인정해 줍니다. 상대방이 이 신문 광고까지 냈는데 안 나왔다고 인정을 해주고 거기서 이제 상대방 없이 재판을 하고 제가 또 승소 판결이 나면 그 승소 판결문을 제가 쭉 갖고 있고 언젠가 그 사람을 찾게 되면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스몰 클레임 코트의 가장 많은 뭐 코트 케이스가 뭐 집 디파짓 안 돌려주는 거, 그다음에 돈 떼먹고 도망간 거, 가짜 체크 갖고 내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 거, 그다음에 상대방이 나한테 상해를 입힌 거, 아니면 재산상의 뭐 손괴를 입힌 거, 그리고 교통사고인데 금액이 적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스몰 클레임 코트를 주로 많이 하고, LA 같은 경우는 하루에 스몰 클레임 코트가 몇 개가 접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000개가 접수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4,000개의 소송이 접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몰 클레임 코트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판사들 진짜 짜증이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찮아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판사가 누가 잘했네 못했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판가름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그냥 판사들은 웬만하면 합의 봐. 우선 두 사람 이름 불러요. 합의. 못했어? 그러면 너 뭐 어떻게 이렇게 해. 그냥 꽝꽝꽝 하고 끝나요. 그리고 스몰 클레임 코트는 그냥 한 번에 판결이 끝납니다. 재심 청구를 못해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룰, 스몰 클레임 코트는 변호사가 낄 수가 없습니다. 개인 대 개인의 소송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 변호사는 스몰 클레임 코트에 갈 수가 없어요. 본인이 변호사인데 본인이 스몰 클레임 코트 가야 된다? 그럼 가서 나는 변호사라고 미리 밝혀야 됩니다. 본인의 송사일 경우에. 그리고 제가 변호사를 돈 주고 스몰 클레임 코트에 데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모든 변호사 사무실이 해주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 같은 사람이 대신 얼마의 비용을 받고 가서 당시 그날 통역을 위해서 왔다고 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분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을 갖다가 조금 다르게 하더라도 이 사람이 아주 유리하게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또 가기 전에 말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얘기를 맞춰서 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변호사가 가지 못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일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경험 많은 사무장님들, 이런 분들이 대신 대동해서 가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주변에 다른 분이 본인이 영어 못하면 영어 잘하신 분 대동해 가셔도 되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도 저 사무장이었던 친구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판사가 어느 날 이걸 물어본다고 합니다. 당신 옆에 있는 사람 누구야? 이분 통역을 해주러 왔는데요. 트랜슬레이터하고 인터프리터하고 구분을 할 줄 아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트랜슬레이터는 뭐랄까 번역,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는 통역. 좀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텀이 조금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트랜슬레이터는 안 돼요. I came here for translate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너 나가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터프레터 하러 왔다고 얘기를 해야지 인정을 해줍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를 갖다가 고스란히 전달을 해주러 왔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의 한 얘기를 갖다가 통역해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판사가 쫓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그래서 주변에 코트 경험이 많으신 분이나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대동해서 가실 분들은 이 점 유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 판사가 묻는 말, 그리고 이 소송을 건 사람이 대답하는 말을 갖다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번역을 해줘야 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무장님들이 보통 가기 전에 변호사 비용보다는 훨씬 싸죠.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어떤 뭐 정보가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시키고 하기 때문에 큰 비용이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런 스몰 클레임 코트 가는데 같이
이 통역을 해주면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좀 저렴한 가격에 스몰 클레임 코트를 갖다가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용해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몰 클레임 코트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당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준비를 최대한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거기서 저 상대방이 나한테 돈을 안 줘갖고 내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것도 소송 걸어야 될까요? 네,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예,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갖다가 얼마의 금액을 어떻게 증명을 할 겁니까? 의사의 진단서를 떼갖고 오고 병원을 갔다 온 비리 있고 이런 게 있기 전에는 이게 힘듭니다. 예, 그거는 거의 힘든 얘기죠. 그거는 진짜 제대로 된 재판에서 배심원 두고 있을 때 얘기하는 거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소셜 네트워크에 있는 거 보면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이 그런 소리 많이 해요. 야, 그거 아주 못된 놈이네요. 이번에 뭐 변호사 시켜서 소송해갖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다 받아가세요. 정신적 피해 보상? 예. 그게 입증하기가 힘듭니다. 변호사가 껴 있어도 웬만하면 입증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소송 거느라고 내가 왔다 갔다 뭐 코र्트 가는데 그거 인건비까지 제가 청구해도 될까요? 예, 그것도 아주 힘듭니다. 예, 인건비를 어떻게 청구할 건데요? 어떤 기준으로? 예, 본인 뭐 월급 받는 거 다 증명해갖고 내가 빠졌으니까 얼마 손해봤다. 이거를 다 제출해서 내간다. 그럼 그 바빠 죽겠는데 판사가 그거 인정해 줄 것 같습니까? 인정 안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상대방이 나한테 끼친 비용 그리고 이 코트에 들어간 비용 이런 것들만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친구 데리고 왔고 통역 데리고 왔는데 이 비용 같이 청구하겠습니다. 예, 안 받아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뭐 그거에 대해서 감안하고 그래도 받으셔야 될 때 이럴 때 좀 사용하는 게 스몰 클레임 코트입니다. 감은 그냥 되게 빨리빨리 진행돼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제 차를 갖다가 저 집 아이가 자전거로 내 차를 갖다 들이받아갖고 찌그러뜨렸어요. 그래서 고치려는데 4,000불이 드는데 저 집에서는 4,000불을 안 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판사가 물어보는 게 자동차 보험 있어? 예, 있는데요. 디덕터블 얼마야? 1,000불인데요. 오케이, 너 이쪽에 1,000불 줘. 끝. 이렇게 판결해요. 예, 웃기죠. 예. 상대방 걔가 우리 아이를 물었어요. 너 의료보험 있어? 없는데요. 이번에 병원비 얼마 나왔어? 5,400불 나왔는데. 그래, 그럼 5,400불 줘. 끝.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의료보험 있다? 그러면 디덕터블 얼마야? 1,000불인데요. 그럼 1,000불 주고 끝. 이런 식으로 해결해요. 예, 누가 잘했다 못했다 뭐 이런 걸 해결해 주는 경우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건물 문제가 많이 있는데 디파짓 돌려주고 안 돌려주고 이건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영상을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파트 나오면서 디파짓 잘 돌려받을 수 있는가? 예,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알려드릴 텐데 여기에 대한 소송은 아무래도 이제 입주자 테넌트들한테 더 유리하게 판결 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스몰 클레임 코트를 가도 상대방이 코트 진행하는 걸 갖다가 뒤에서 기다리면서 보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이렇게 봤더니 이 아파트 문제, 이 거주자 문제 이런 경우에는 이 아무래도 이 입주자 편을 많이 들어줍니다. 근데 증거가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가서 그냥 말로만 이 아파트 주인이 내가 렌트하고 있는 동안에 물이 샌다고 한데도 고쳐주지 않았고 내가 내 돈 주고 300불 고쳤어요. 근데 300불 고쳤다는 거 어디 증명했어? 영수증 하나라도 들고 하면 그냥 판사는 그 영수증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확인 안 해봐요. 그냥 300불 그냥 더 줘. 끝.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경험 많은 분들이랑 좀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근데 제가 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교통법규 이거는 제가 코스를 뭐 어렸을 때 한 거의 한 15번, 20번은 가본 것 같아갖고 거기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아요. 근데 요즘에랑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근데 스몰 클레임 코트는 제가 한 2번밖에 안 가봤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경험이 뭐 많지 않으니까 제가 디테일한 건 못 알아드립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상대방한테 이제 판결이 나오죠. 네가 얘한테 2,000불을 보상해줘. 혹은 8,000불을 보상해줘. 업투 10,000불까지 소송을 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12,000불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소송 비용은 10,000불로 그냥 맥시멈 잡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2,000불 손해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판결이 나왔으면 이제 그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순순히 주면 다행인데 순순히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뭐 10,000불 이하 갖고 파산 신청을 하지는 않겠죠. 예, 웬만하면. 근데 상대방이 진짜 백수 건달에 이런 한 푼 없고 진짜 나 자빠져라 그러면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돈을 안 주잖아요. 계속 안 주면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코र्트에 대해서도 파일링을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이렇게 판결문이 나오는데 돈을 달라고 하는데 안 줍니다라고 판결문이 나오면 그럼 또 상대방이 거기서 이제 누구를 이용할 수 있냐면 쉐리프를 이용해서 돈을 차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회사에서 월급 받는 사람이면 그 회사를 통해서 돈을 차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갚아야 할 돈이 10,000불인데 한 달에 뭐 3,000불 월급 받으면 매달 1,000불씩 미리 빼고 상대방한테 2,000불씩 월급 주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더 안 좋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회사에서 이미지 안 좋기 때문에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고 자영업자 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리퀘스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무슨 선물 가게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쉐리프가 그 가게 문 닫는 시간 있죠. 그 시간에 가서 팔짱 끼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캐시대 안에 있는 돈이 있죠. 거기 있는 돈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압수를 해갖고 와요. 그래서 거기서 그 돈 갖고 슬슬 까나가는 거죠. 물론 또 쉐리프 비용은 들어갑니다. 그렇게까지 돈을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진짜 뭐 인생 뭐 난 거지로 살래, 홈레스로 살래 이런 사람 아닌 이상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승소만 하면 돈은 받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몰 클레임 코트를 갖다 이용하는 게 좋은데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 스몰 클레임 코트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코트 가서 준비를 해야 되고 본인이 그렇게 유창하게 영어를 못하고 또 스몰 클레임 코트 경험이 별로 없으면 갔다가 오히려 낭패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 사무실에 좀 도움을 받아갖고 뭐 사무장이나 이런 분들이 통역이라고 하고 같이 나가서 미리 좀 어떤 내용을 얘기할 건지 트레이닝을 시키고 하면 이것도 또 비용이 들어가죠. 변호사 비용보다는 적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이 받을 돈이 10,000불이다. 그러면 이런 비용 저런 비용 다 빼면 그냥 5,000~6,000 불이라도 받으면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합의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송사라는 거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딘간에 본인 인생이 피폐해져요. 소송 건 사람이나 소송 당한 사람이나 다 힘들기 마련입니다. 더더욱 그 변호사께서 소송한다는 거 이거는 진짜 좀 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이렇게 뭐든지 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항상 말로 해결하는 게 좋다고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변호사가 솔직히 요즘에 뭐 나쁜 변호사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진짜 좋은 변호사분들이 대다수지만 변호사들 진짜 못돼 처먹은 변호사들은 한국 분들 그런 분들 많죠. 뭐 다운타운 자바에서 공장하고 있는데 이 히스패닉 변호사들이 이 끝나고 와서 일하는 애들 앞에 다 이렇게 PI죠. 프라이빗 인베스티게이터라고 얘기하는데 걔들이 일거리 물어온 애들이 그러니까 소위 한국말로는 찍새죠. 찍새들이 와갖고 걔들 꼬드겨 갖고 야 너 오버타임 같은 건 것이면 내가 돈 받아줄게 뭐 해줄게 그래서 진짜 어이없게 직원들 붙잡고 회식해준다고 가서 내 돈 주고 갈비 사주고 불고기 사줬더니 그 시간대에도 일이었는데 돈을 안 줬다고 회사 상대로 소송한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사장이 어떤 성추행 했냐 안 했냐 뭐 말로 너를 갖다 희롱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걸로 해갖고 말 꼬투리 잡아서 소송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요즘엔 사람 쓰기가 그만큼 무서워지죠.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턱도 없는 거 갖고 소송 가는 경우가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험난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우행 시청자분들은 웬만하면 법보다 말로 해결하고 내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진짜 큰 금액이 아니면 이런 스몰 클레임 코트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LA 스몰 클레임 코트 뭐 링크는 제가 밑에 연결시켜 드릴 텐데 각 지역마다 달라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0불이냐 5,000불이냐 이 금액도 지역마다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접수하는지도 더 다르고 그다음에 이 순서에 뭐 프로시저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이런 방법들도 지역마다 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리뭉실 좀 크게 프로시저만 말씀드린 건데 모든 곳이 다 똑같은 거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나가서 변호를 못하는 곳이 스몰 클레임 코트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스몰 클레임 코트는 금액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지역이 스몰 클레임 코트는 한번 결정 나면 그 결정을 반복할 수가 없게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곳이 많고 LA 같은 대도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4,000건 이상의 스몰 클레임 코트가 걸리기 때문에 가면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귀 기울여주고 억울한 마음을 해소해 줄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이런 뭐 정신적 피해 보상이 어쩌고, 그다음에 내가 시간당 얼마짜리인데 나에 대한 일의 보상이 어쩌고, 그건 다 영화에서 나온 얘기고 현실적인 얘기는 실제로는 소송이 생각보다 퍽퍽한 게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사시면서 법원 한 번도 안 가보실 분들, 예, 이런 분들은 진짜 복 받으신 겁니다. 평생 법원 한번 가보실 일 없이 사시는 게 참 미국 생활에서 진짜 행복한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 하루 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